아무 일 없는데 마음이 불안한 이유. 요즘 특별히 힘든 일은 없는데 마음이 자주 불안해지지는 않으십니까? 건강검진 결과도 괜찮습니다. 경제적으로 큰 어려움도 없습니다. 자식들도 잘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녁 무렵이 되면 문득 가슴이 답답해집니다. 잠들기 전 침대에 누우면 알 수 없는 불안이 올라옵니다. 아무 이유 없이 마음이 무거워지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무슨 일이 생긴 건 아닙니다. 누가 나를 괴롭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냥 불안합니다. 이 불안은 이상한 것이 아닙니다. 잘못된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약해서 생기는 것도 아닙니다. 오늘 이 시간은 그 불안을 고치려는 시간이 아닙니다. 해결책을 찾는 시간도 아닙니다. 단지 왜 이런 불안이 생기는지 이해해 보는 시간입니다. 원인을 알면 조금 덜 무섭습니다. 이름을 붙이면 조금 덜 외롭습니다. 천천히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일부 불안은 사건이 아니라 상태에서 시작된다. 젊을 때의 불안과 지금의 불안은 다릅니다. 젊을 때는 불안의 이유가 명확했습니다. 시험이 있었습니다. 면접이 있었습니다. 결혼 문제가 있었습니다. 자식 교육 문제가 있었습니다. 돈을 벌어야 했습니다. 불안의 원인이 있으면 우리는 그것을 해결하려 했습니다. 원인을 제거하면 불안도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그때의 불안은 견딜만 했습니다. 끝이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지금의 불안은 다릅니다. 시험도 없습니다. 출근할 곳도 없습니다. 키워야 할 아이도 없습니다. 해결해야 할 급한 문제도 없습니다. 그런데 불안합니다. 이게 더 힘듭니다. 원인을 모르는 불안은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알 수 없으니까요. 바쁠 때는 느끼지 못했던 감정들이 조용해진 뒤에 올라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할 일이 없습니다. 저녁이 되면 말할 사람이 없습니다. 밤이 되면 생각이 많아집니다. 이 조용함 속에서 우리는 처음으로 우리 자신과 마주합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이름 모를 불안을 발견합니다. 문제가 있어서 불안한 게 아닙니다. 불안해질 수 있는 상태에 들어간 것입니다. 무슨 차이일까요? 사건이 있으면 불안은 그 사건에 묶여 있습니다. 사건이 해결되면 불안도 함께 사라집니다. 하지만 상태는 다릅니다. 상태는 특정한 사건 없이도 존재합니다. 공기처럼 물처럼 그냥 거기 있습니다. 노년의 불안은 상태입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길어지면 이 상태는 더 선명해집니다. 말수가 줄어들면 이 상태는 더 깊어집니다. 밤이 되면 이 상태는 더 무겁게 느껴집니다. 왜 그럴까요? 바쁠 때는 우리의 주의가 바깥을 향했습니다. 해야 할 일들이 우리를 끌고 다녔습니다. 사람들이 우리를 불렀습니다. 시간이 우리를 재촉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안을 들여다볼 틈이 없었습니다. 마음속 깊은 곳까지 내려갈 시간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바깥의 소음이 줄어들었습니다. 안의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그 목소리는 우리가 평생 외면해왔던 질문들을 던집니다. 나는 누구인가? 내 인생은 의미가 있었는가? 앞으로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 질문들은 답이 없습니다. 답이 없는 질문 앞에서 우리는 불안해집니다. 이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젊을 때는 미래가 길었습니다. 앞으로 할 수 있는 일이 많았습니다. 바꿀 수 있는 것들이 많았습니다. 지금은 미래가 짧아졌습니다.
할 수 있는 일이 줄었습니다. 바꿀 수 있는 것들도 줄었습니다. 이 변화 자체가 불안을 만듭니다. 불안은 미래에 대한 감정입니다. 미래가 불확실할 때 우리는 불안해합니다. 젊을 때는 미래가 불확실해도 가능성이 많았습니다. 실패해도 다시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길이 막혀도 다른 길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시 시작할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다른 길을 찾기도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불안이 더 깊어집니다. 밤에 불안이 커지는 이유도 여기 있습니다. 낮에는 빛이 있습니다. 사람들의 목소리가 있습니다. TV 소리가 있습니다. 바깥의 소음이 우리를 채웁니다. 하지만 밤에는 조용해집니다. 어둠 속에서 우리는 온전히 혼자가 됩니다. 그 고요함 속에서 불안이 올라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이 불안은 더 자주 찾아옵니다. 배우자가 먼저 세상을 떠났다면 집은 너무 조용합니다. 자식들이 멀리 살고 있다면 전화벨 소리도 드뭅니다. 친구들이 하나둘 연락이 끊긴다면 세상은 점점 좁아집니다. 이 좁아진 세상 속에서 우리는 우리 자신과 더 많은 시간을 보냅니다. 그리고 그 시간 속에서 불안을 만납니다. 말수가 줄어든 이유도 살펴봐야 합니다. 젊을 때는 말할 것이 많았습니다. 오늘 있었던 일을 이야기했습니다. 내일 할 일을 계획했습니다. 꿈과 희망을 나눴습니다. 지금은 말할 것이 줄었습니다. 매일이 비슷합니다. 특별한 일도 없습니다. 같은 이야기를 반복하기도 민망합니다. 말이 줄어들면 생각이 늘어납니다. 생각이 늘어나면 불안도 함께 늘어납니다. 이 모든 것이 상태입니다. 특정한 사건 때문이 아닙니다. 누가 잘못해서가 아닙니다. 내가 약해서도 아닙니다. 단지 인생의 계절이 바뀐 것입니다. 봄에서 여름으로 갈 때 날씨가 바뀌듯이 가을에서 겨울로 갈 때 공기가 차갑게 변하듯이 우리의 마음도 계절을 따라 변합니다. 지금 우리가 느끼는 불안은 인생의 겨울이 다가오는 신호일지도 모릅니다. 그것은 두려운 일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겨울이 오는 것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겨울을 이해할 수는 있습니다. 겨울을 받아들일 수는 있습니다. 불안도 마찬가지입니다. 없앨 수는 없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이해할 수는 있습니다. 그 이해가 첫 번째 단계입니다. 2부 쇼펜하우어 불안은 멈춘 욕망의 그림자. 독일의 철학자 쇼펜하우어는 말했습니다. 인간은 욕망하는 존재다. 우리는 태어나는 순간부터 무언가를 원합니다. 배고프면 음식을 원합니다. 추우면 따뜻함을 원합니다. 외로우면 사람을 원합니다. 젊을 때는 욕망이 넘쳐났습니다. 좋은 학교에 가고 싶었습니다. 좋은 직장을 얻고 싶었습니다. 좋은 배우자를 만나고 싶었습니다. 아이를 낳고 싶었습니다. 집을 사고 싶었습니다. 성공하고 싶었습니다. 인정받고 싶었습니다. 이 욕망들이 우리를 움직였습니다. 아침에 일어나게 했습니다. 힘들어도 버티게 했습니다. 실패해도 다시 일어서게 했습니다. 욕망은 우리에게 방향을 주었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알려줬습니다.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할지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쇼펜하우어는 이렇게도 말했습니다. 욕망은 고통이다. 원한다는 것은 아직 갖지 못했다는 뜻입니다. 갖지 못했다는 것은
결핍을 느낀다는 뜻입니다. 결핍은 고통입니다. 그래서 젊을 때는 괴로웠습니다.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해서 괴로웠습니다. 얻고 나면 또 다른 것을 원해서 괴로웠습니다. 끝없는 욕망의 사슬 속에서 우리는 평생 달렸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서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욕망이 줄어듭니다. 더 이상 승진하고 싶지 않습니다. 이미 은퇴했으니까요. 더 큰 집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집이 너무 크다고 느낍니다. 새 옷을 사고 싶지 않습니다. 옷장에 입지 않는 옷이 가득하니까요. 무언가를 이루고 싶은 마음도 약해집니다. 이미 이룰 만큼 이뤘거나 이제는 이룰 수 없다는 걸 알기 때문입니다. 욕망이 줄어들면 고통도 줄어들어야 합니다. 쇼펜하우어의 말대로라면 우리는 더 평화로워져야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더 불안해집니다. 왜일까요? 쇼펜하우어는 여기에 대해서도 설명했습니다. 욕망이 사라지면 공허가 찾아옵니다. 원하는 게 없으면 할 일도 없습니다. 할 일이 없으면 존재의 의미가 흔들립니다. 이것이 역설입니다. 욕망이 있을 때는 욕망 때문에 괴롭습니다. 욕망이 없을 때는 욕망이 없어서 괴롭습니다. 젊을 때는 언젠가 이 모든 것에서 벗어나고 싶다고 생각했습니다. 일에서 벗어나고 싶었습니다. 책임에서 벗어나고 싶었습니다. 의무에서 벗어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은퇴를 꿈꿨습니다. 자유를 꿈꿨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되는 시간을 꿈꿨습니다. 그런데 막상 그 시간이 오니 힘듭니다. 아침에 일어나도 할 일이 없습니다. 오늘과 내일이 다르지 않습니다. 이번 주와 다음 주가 구별되지 않습니다. 시간은 흐르는데 아무것도 변하지 않습니다. 이 변하지 않음 속에서 우리는 길을 잃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이것을 원하지 않게 된 뒤 찾아오는 공허라고 불렀습니다. 우리는 평생 무언가를 원하며 살았습니다. 그 욕망이 우리를 정의했습니다. 나는 의사가 되고 싶은 사람이다. 나는 좋은 부모가 되고 싶은 사람이다. 나는 성공하고 싶은 사람이다. 욕망이 우리의 정체성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욕망이 사라지면 나는 누구일까요? 의사가 되고 싶었던 사람이 이미 의사가 되었다면? 좋은 부모가 되고 싶었던 사람이 이제 더 이상 부모 역할을 하지 않는다면? 성공하고 싶었던 사람이 더 이상 성공을 원하지 않는다면? 정체성이 흔들립니다. 나를 규정하던 것들이 사라집니다. 그 빈자리에 공허가 들어옵니다. 그리고 공허는 불안을 낳습니다. 아무 일 없는데 불안한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문제가 생겨서 불안한 게 아닙니다. 오히려 문제가 없어서 불안한 것입니다. 해결할 것이 없어서 불안한 것입니다. 원할 것이 없어서 불안한 것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생은 진자와 같다. 고통과 권태 사이를 왔다 갔다 한다. 젊을 때는 고통의 끝에 있었습니다.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해서 고통스러웠습니다. 지금은 권태의 끝에 있습니다. 더 이상 원하는 것이 없어서 권태롭습니다. 권태는 또 다른 형태의 고통입니다. 그리고 그 고통이 불안으로 나타납니다. 그렇다면 이 불안은 어떻게 봐야 할까요? 쇼펜하우어는 비관적인 철학자였습니다. 그는 인생이 본질적으로 고통이라고 믿었습니다. 욕망이 있어도 괴롭고 없어도 괴로운 것이 인간의 운명이라고 봤습니다.
하지만 그의 말을 다르게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이 불안은 실패가 아닙니다. 잘못이 아닙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잘못해서 생긴 것이 아닙니다. 이 불안은 삶의 단계가 바뀌었다는 신호입니다. 봄에는 씨를 뿌립니다. 여름에는 자라게 합니다. 가을에는 수확합니다. 겨울에는 쉽니다. 젊을 때는 욕망의 계절이었습니다. 원하고 추구하고 이루는 시간이었습니다. 지금은 욕망의 계절이 지나간 것입니다. 더 이상 원하지 않아도 되는 시간입니다. 더 이상 이루지 않아도 되는 시간입니다. 이 전환이 불안을 만듭니다. 익숙한 것에서 벗어날 때 우리는 항상 불안합니다. 새로운 것을 마주할 때 우리는 항상 두렵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자연스러운 과정입니다. 애벌레가 나비가 되기 전 고치 속에서 시간을 보냅니다. 그 시간은 어둡고 좁습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 시간이 없으면 나비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도 지금 고치 속에 있는지 모릅니다. 욕망이 멈춘 이 시간이 변화의 시간일 수 있습니다. 쇼펜하우어는 비관했지만 우리는 다르게 볼 수 있습니다. 불안은 끝이 아닙니다. 새로운 시작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원하지 않게 된 것은 자유를 얻은 것일 수도 있습니다. 욕망의 사슬에서 벗어난 것일 수도 있습니다. 다만 그 자유가 낯설어서 불안한 것뿐입니다.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해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에 대한 연민이 필요합니다. 3부 스토아 철학, 통제할 것이 줄어들 때 생기는 흔들림. 고대 로마의 철학자 에픽테토스는 노예로 태어났습니다. 그는 자유가 없었습니다. 자신의 삶을 결정할 수 없었습니다. 주인이 시키는 대로 살아야 했습니다. 그런 그가 자유에 대해 깊이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하나의 통찰에 도달했습니다. 세상에는 두 가지가 있다.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것과 통제할 수 없는 것. 통제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나의 생각입니다. 나의 판단입니다. 나의 태도입니다. 나의 반응입니다. 이것들만이 온전히 내 것입니다.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습니다. 노예라 해도 이것만은 자유롭습니다. 통제할 수 없는 것은 무엇일까요? 타인의 생각입니다. 세상의 평가입니다. 몸의 건강입니다. 사건의 결과입니다. 죽음의 시간입니다. 이것들은 내가 아무리 애써도 완전히 통제할 수 없습니다. 에픽테토스는 말했습니다. 통제할 수 없는 것에 마음을 쓰면 불행해진다. 왜일까요? 통제할 수 없는 것을 통제하려 하면 계속 실패하기 때문입니다. 실패는 좌절을 낳고 좌절은 불안을 낳습니다. 젊을 때는 통제할 수 있는 것이 많았습니다. 내 몸을 통제할 수 있었습니다. 운동하면 건강해졌습니다. 공부하면 실력이 늘었습니다. 노력하면 결과가 따라왔습니다. 내 시간을 통제할 수 있었습니다. 계획을 세우면 실행할 수 있었습니다. 목표를 정하면 달성할 수 있었습니다. 내 역할을 통제할 수 있었습니다. 부모로서 자식을 돌볼 수 있었습니다. 직장인으로서 일을 완수할 수 있었습니다. 배우자로서 가정을 꾸릴 수 있었습니다. 내 관계를 통제할 수 있었습니다. 친구를 만나고 싶으면 만날 수 있었습니다. 가족과 시간을 보내고 싶으면 보낼 수 있었습니다. 이 통제감이 우리에게 안정을 주었습니다. 내가 무언가를 할 수 있다는 느낌이 불안을 줄여줬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서 통제 가능한 영역이 줄어듭니다. 몸부터 달라집니다. 예전처럼 움직이지 않습니다. 계단을 오르면 숨이 찹니다. 밤에 자주 깹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여기저기 아픕니다. 운동을 해도 예전만큼 효과가 없습니다. 건강을 지키려 애써도 몸은 서서히 약해집니다. 내 몸이지만 내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시간도 달라집니다. 하루가 빨리 지나갑니다. 일주일이 순식간입니다. 계절이 쏜살같이 바뀝니다. 계획을 세워도 실행하기 어렵습니다. 피곤해서 미루게 됩니다. 의욕이 없어서 포기하게 됩니다. 시간을 통제하는 느낌이 점점 사라집니다. 역할도 바뀝니다. 더 이상 누군가의 상사가 아닙니다. 더 이상 누군가의 선배가 아닙니다. 자식들은 이제 내 조언을 구하지 않습니다. 손주들도 나보다 엄마 아빠를 더 찾습니다. 내가 필요한 사람이 줄어듭니다. 내가 해야 할 일이 줄어듭니다. 역할이 사라지면 존재감도 흐릿해집니다. 관계도 변합니다. 친구들이 하나둘 세상을 떠납니다. 남은 친구들도 건강이 안 좋아 자주 못 만납니다. 자식들은 바빠서 연락이 뜸합니다. 새로운 사람을 만나기도 어렵습니다. 관계의 폭이 좁아집니다.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관계가 줄어듭니다. 이 모든 것이 불안을 만듭니다. 통제할 수 없다는 느낌은 무력감을 낳습니다. 무력감은 불안으로 이어집니다. 에픽테토스라면 뭐라고 말했을까요? 통제할 수 없는 것을 받아들여라. 하지만 이게 쉽지 않습니다. 평생 통제하며 살았는데 갑자기 통제를 내려놓으라니. 평생 무언가를 해내며 살았는데 이제 아무것도 못한다니. 억울합니다. 화가 납니다. 슬픕니다. 그리고 불안합니다. 특히 밤에 이 불안은 커집니다. 낮에는 그나마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산책을 갑니다. 장을 봅니다. TV를 봅니다. 작은 일이지만 내가 선택하고 행동하는 것들입니다. 이 작은 통제감이 우리를 지탱합니다. 하지만 밤에는 모든 것이 멈춥니다. 침대에 누우면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어둠 속에서 통제할 수 없는 것들만 떠오릅니다. 내일 아침에 일어날 수 있을까? 이 병은 언제 나을까? 자식들은 나를 얼마나 생각할까? 나는 언제까지 혼자 살 수 있을까? 이 질문들 앞에서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답을 알 수 없습니다. 통제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불안합니다. 불안은 미래에 대한 감정이 아닙니다. 정확히는 미래를 통제할 수 없다는 감각입니다. 젊을 때는 미래를 계획했습니다. 5년 후, 10년 후를 그렸습니다. 그리고 그 계획대로 살려고 노력했습니다. 때로는 성공했고, 때로는 실패했지만 적어도 시도할 수 있었습니다. 내가 무언가를 할 수 있다는 느낌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미래를 계획하기 어렵습니다. 1년 후도 불확실합니다. 내 몸이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내 주변이 어떻게 변할지 모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계획을 실행할 힘이 예전 같지 않습니다. 이것이 통제력 상실의 경험입니다. 스토아 철학자들은 이것을 일찍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것은 생각보다 훨씬 적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그 영역은 더 좁아집니다. 에픽테토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통제할 수 없는 것에 집착하지 마라. 그것은 고통만 가져온다.
하지만 집착하지 않기가 어렵습니다. 평생 무언가를 통제하며 살았는데 그냥 놓아버리라니. 평생 책임지며 살았는데 이제 아무것도 책임지지 말라니. 마음이 따라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전히 통제하려 합니다. 자식의 삶을 걱정합니다. 손주의 교육을 염려합니다.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분석합니다. 하지만 결국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자식은 자기 길을 갑니다. 손주는 부모가 키웁니다. 세상은 우리 뜻과 관계없이 흘러갑니다. 이 괴리가 불안을 키웁니다. 통제하고 싶은데 통제할 수 없는 상황. 책임지고 싶은데 책임질 수 없는 상황. 무언가 하고 싶은데 할 수 있는 게 없는 상황. 이것이 노년의 불안입니다. 스토아 철학은 이 불안을 없애는 방법을 알려주지 않습니다. 대신 불안과 함께 서는 방법을 알려줍니다. 에픽테토스는 말했습니다. 통제할 수 있는 것에 집중하라.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여전히 우리의 생각입니다. 여전히 우리의 태도입니다. 여전히 이 순간을 어떻게 받아들일지에 대한 선택입니다. 몸은 약해졌지만 생각은 자유롭습니다. 역할은 줄었지만 존엄은 남아 있습니다. 관계는 좁아졌지만 깊이는 우리가 만들 수 있습니다. 시간을 통제할 수는 없지만 지금 이 순간을 어떻게 살지는 선택할 수 있습니다. 미래를 통제할 수는 없지만 현재를 대하는 마음은 우리 것입니다. 이것이 스토아 철학의 핵심입니다. 불안을 없앨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불안을 대하는 태도는 바꿀 수 있습니다. 불안을 적으로 볼 수도 있고 동반자로 볼 수도 있습니다. 불안을 실패의 증거로 볼 수도 있고 삶의 자연스러운 일부로 볼 수도 있습니다. 이 선택이 우리에게 남은 통제입니다. 작지만 결코 작지 않은 통제입니다. 4부, 이 불안과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불안을 없애려고 하면 더 커집니다. 불안해하지 말아야지. 왜 나는 이렇게 약할까? 이 나이에 이런 생각을 하다니. 이렇게 자신을 다그치면 불안은 2배가 됩니다. 원래의 불안에 불안해하는 자신에 대한 불안이 더해집니다. 불안은 적이 아닙니다. 없애야 할 대상이 아닙니다. 불안은 우리 안에 있는 하나의 목소리입니다. 조심해. 생각해봐. 준비해. 때로는 과도하게 들릴 수 있지만 그 목소리는 우리를 지키려는 것입니다. 노년의 불안은 특히 그렇습니다. 이 불안은 우리가 아직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무감각해지지 않았다는 증거입니다. 여전히 무언가를 느끼고 생각하고 걱정한다는 증거입니다. 불안은 해결 대상이 아니라 동반자입니다. 평생을 함께 살아온 친구처럼, 때로는 성가시지만 떼어낼 수 없는 친구처럼 이 불안과 함께 사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하루 중 불안이 가장 자주 오는 시간이 있습니다. 아침에 막 일어났을 때, 오늘도 이렇게 시작되는구나. 저녁 무렵 해가 질 때, 또 하루가 가네. 그리고 밤 잠들기 전, 내일은 어떨까? 이 시간들을 알아차리는 것만으로도 도움이 됩니다. 아, 지금 그 시간이구나. 불안이 올 시간이구나. 예상하면 덜 놀랍니다. 덜 놀라면 덜 두렵습니다. 불안이 올 때 자신을 탓하지 마십시오. 나는 왜 이럴까? 다른 사람들은 안 그런 것 같은데. 다른 사람들도 그렇습니다. 다만 말하지 않을 뿐입니다. 우리 모두
조용히 불안을 안고 삽니다. 혼자가 아닙니다. 불안을 느끼는 자신을 문제 삼지 마십시오. 불안은 고장이 아닙니다. 약함이 아닙니다. 실패가 아닙니다. 불안은 인간의 자연스러운 감정입니다. 특히 삶의 큰 변화 앞에서는 누구나 불안합니다. 노년은 큰 변화입니다. 모든 것이 달라집니다. 몸도, 역할도, 관계도, 시간도. 이 변화 속에서 불안을 느끼는 것은 당연합니다. 오히려 불안을 느끼지 않는다면 이상한 것입니다. 무감각해진 것일 수도 있습니다. 스스로를 속이고 있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불안을 느낀다는 것은 여전히 깨어 있다는 뜻입니다. 여전히 살아있다는 뜻입니다. 지금 이 불안은 내가 아직 삶에 머물러 있다는 증거입니다. 완전히 체념한 사람은 불안하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으면 걱정할 것도 없으니까요. 하지만 우리는 아직 무언가를 기대합니다. 내일이 오기를 바랍니다. 자식이 안부를 묻기를 바랍니다. 몸이 조금 나아지기를 바랍니다. 이 작은 기대들이 불안을 만듭니다. 기대가 있으면 실망할 수도 있으니까요. 하지만 기대가 있다는 것은 희망이 있다는 뜻입니다. 희망이 있다는 것은 아직 삶이 끝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불안과 희망은 함께 옵니다. 동전의 양면처럼 불안을 없애려 하면 희망도 함께 사라집니다. 불안을 받아들이면 희망도 함께 머뭅니다. 그러니 불안을 밀어내지 마십시오. 불안을 적으로 대하지 마십시오. 불안이 올 때 이렇게 말해 보십시오. 그래, 내가 왔구나. 오늘도 나와 함께 있는구나. 싸우지 않으면 불안은 조금 작아집니다. 받아들이면 불안은 조금 가벼워집니다.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함께 살만해집니다. 우리는 평생 여러 것들과 함께 살았습니다. 기쁨과도 슬픔과도 후회와도 이제 불안과도 함께 사는 법을 배울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는 불안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아무 일 없는데 마음이 불안한 이유, 사건이 아니라 상태로 찾아오는 불안, 욕망이 멈춘 뒤의 공허, 통제할 수 없게 된 것들 앞에서의 흔들림. 불안은 이상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약해서 생기는 것도 아닙니다. 불안은 삶의 계절이 바뀌었다는 신호입니다. 인생의 큰 전환기를 지나고 있다는 표시입니다. 불안이 사라진 삶보다 불안을 이해하는 삶이 더 단단할 수 있습니다. 불안을 적으로 대하지 마십시오. 불안을 없애려 하지 마십시오. 그냥 함께 걸어가십시오. 천천히, 조용히. 불안은 우리의 동반자입니다. 때로는 불편하지만 우리를 지키려는 친구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외로움은 왜 나이가 들수록 깊어지는가? 그때까지 편안히 쉬십시오. 그리고 기억하십시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 모두 비슷한 길을 걷고 있습니다. 천천히 함께